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나왔습니다. 무기징역 선고가 됐는데요.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 분명히 있을 테고요. 또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와 바짝 다가온 지방선거, 거기에 맞물린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까지. 이 정치판은 한치 앞날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지나면서 바닥 민심은 어떤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병근 교수와 함께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판결 결과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뭐 다들 보셨겠지만 윤석열 피고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그리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제 징역 30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8명의 피고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이 이제 무죄 판정을 예. 받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날짜를 계산을 해봤는데 예. 2024년 친일 쿠데타가 발생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443일이 지났습니다. 거의 1년이 한참 지났는데 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이 기다려왔던 판결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 판결을 총평을 하자면 뭐 네. 저는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얄미운 판결이다. 얄미운 판결이다. 예. 예, 무슨 그 뜻일까요? 지기현 판사가 이 재판도 되게 상냥하게 피고인에게 이제 최대한 발언권도 보장하면서 예. 상냥하게 재판을 진행을 했고 오늘도 이 판결을 내릴 때 되게 상냥하게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예. 근데 결과는 이제 무기징역을 내리는 그래서 윤석열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얄미운 판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피고인 입장에서 예. 예. 그리고 또 다르게는 보다 더 그 중한 판결을 기대했던 분들한테도 뭐 저는 얄미운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오늘 판결문을 이제 설명을 지기현 판사가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이 범법 행위에 대한 인정을 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얄미운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어떤 쪽으로 얄미운 판결이었습니까? 뭐 저야 당연히 워낙 엄중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강한 이 판결이 내려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제가 예. 판결문 설명을 들으면서 예. 제가 그래도 이제 주목할 만한 대목이 몇 가지가 있어서 예.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지기현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 국무위원 탄핵을 이유로 해서 이제 내란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고요. 예. 또 다르게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란죄로서의 대통령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내란으로 인한 피해가 윤석열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고 피해가 막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밝혔다라는 면에서 오늘 나름대로 판결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판결 이후 이제 앞으로 정치 지형 변화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해왔던 소위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친윤 세력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반대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 독주 체제가 저는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보수 지지했던 분들도 앞으로 이 지지를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뭐 정책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정당 지지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번 민주당 지지자는 이제
끝까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한번 국민의힘 지지하는 끝까지 국민의힘 지지를 한다라고들 이제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예. 보면 극우적인 행보를 계속 밟아가고 있고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예. 지금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장기화가 된다면 저는 중도 보수층 또는 온건 보수층이 민주당으로의 지지로 전환할 가능성도 전혀 음. 없지는 않다라는 음.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선고는 그렇고 이제 전반적인 민심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집권 2년째를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교수님? 집권한 지 뭐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음. 경제적인 상황도 그래도 이제 잘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음.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심은 어, 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 이번에 이제 설이라서 이제 서울을 뭐 제가 이 장모님 집에 다녀왔는데 예.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주식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식이 많이 올라서 그거는 이제 다른 의미보다 이제 경제가 그래도 역동적으로 잘 예.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하나의 예. 지표로 이제 주식이 오르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예. 저는 이게 뭐 특히 이제 중산층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가 나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설에는 약간 정치 얘기보다는 경제 얘기를 더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좀 공감하십니까? 어, 뭐라 그러죠? 이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워낙 커서 예. 저도 이제 제가 전공이 정치학이지만 이제 정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 재판에 관련해서 예.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뭐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이 동계올림픽이 예, 있어서 예. 그나마 어느 정도 위로가 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마저도 옛날만큼은 또 그 올림픽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느껴지긴 하던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설 민심은 좀 지역의 민심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조국혁신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가 됐었고, 그것 예.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역에서도 이제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도 이제 의견이 갈라지면서 이제 예.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다르게는 조국혁신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실종이 되고 그 예를 들면 이제 선거법 개혁이나 군수정당에게 유리한 정치 개혁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여론들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이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만 예.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얘기가 나와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겉으로는 좀 연대를 하자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기싸움이 좀 치러질 것 같은데 이 두 당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선거 전에 뭔가 변화가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뭐 당대당 통합은 뭐 이미 물 건너간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이 후보 단일화 시도는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 각 당이 후보를 공천을 해서 예. 그래도 뭐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뭐 특히 뭐 불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저는 뭐 미리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예. 저는 국민의힘이 대우 경북을 제외하고 얼마나 이 광역단체장을 가져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민주당이 이제 이 총선에 이어서 대선 그리고 뭐 지방선거까지 압승할 상당히 것이다. 압승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국혁신당하고 연대를 할 수도 있고 뭐 노력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일단 지방선거 전까지는 뭐 연대가 없다고 쳤을 때 전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지금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곳들은 얼마나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저는 그 조국혁신당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것은 예. 후보를 유능한 후보를 얼마나 영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 개인의 역량. 뭐 지명도가 높은 후보를 얼마나 공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워낙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예. 이 민주당 쏠림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인재 영입을 비롯해서 새로운 입지를 다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굉장히 가정적인 얘기이지만 예. 만약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판을 좀 바꾸려고 한다면 예. 본인이 출마하는 거를 과감하게 선택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불경- 어디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통합단체장 후보로 출마를 하거나 어느 지역? 전남, 광주? 호남도 저는 가능하다. 광주 전남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부의령 지역도 뭐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국 대표의 성향상 굉장히 저는 과감한 시도보다는 이제 조심스럽게 좀. 조심스럽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쌓아가는 스타일이라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의문점이 있지만 그런 그게 거의 유일하게 호남 지역에서 남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통합 광역 단체장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제 행정통합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행정통합 이슈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판도도 크게 좀 흔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 중 하나가 통합특별시장이 한 번 뽑으면 임기가 2030년까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해 치러지는 대선 이후인데 그럼 이 자리가 그 다음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좀 관심이 몰리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통합단체장은 뭐 대표하는 유권자의 수가 워낙 크고 예. 특히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 이 통합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은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제 가정적으로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출마할 경우에 저는 만약에 이제 이 단체장으로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대권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기반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 가정적인 얘기라 예.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대통령도 지금 새로 뽑힐 통합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재선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닐까요? 아무래도 단체장이 지역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아무래도 차기 대선을 고려했을 때 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재명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역 행정통합의 어떤
돌파구 음. 그런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음. 것이다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된다면 행정 통합이 되면 결국 선거 판도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광역 지자체 하나가 전국적으로 좀 줄어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광주 전남만 통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뭐 두세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이 정권 초반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정부 여당에 좀 유리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좀 불리해질까요? 어, 그러니까 이 광주 전남이 개별적으로 두 표를 행사하다가 한 예. 표밖에 행사되지 못하는 그런 국면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예. 또 다르게는 이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예. 이 목소리의 비중도 훨씬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뭐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장처럼 이제 그 통합단체장이 이제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네. 꼭 단체장이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불리하게만 작용한다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 음. 다만 기계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뭐 그런 상황이 뭐 전혀 없을 거다라고 단언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통합 과정에서 보완을 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 초반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권 초기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예. 이 선거를 치르면 이제 집권당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예. 저는 그것보다 이제 더 큰 게 이제 국민의힘이 취하고 있는 행보가 예. 워낙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많아야 뭐 20% 또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극우적인 행보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금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예. 이제 눈 감고도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합과 상관없이요. 지역 통합과. 통합 통합하고는 뭐 저는 직접적인 연관이 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병균 교수님과 함께 설 연휴에 지역 민심 그리고 앞으로 정치판이 어떻게 또 변화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병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